6월 11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본인이 원하면 쉽게 퇴원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의 인권위 권고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정신의료기관 동의 입원 제도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보냈습니다. 과거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게 가능했었죠. 하지만 2016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동의 입원 제도가 생겼는데요. 퇴원은 여전히 보호자 동의가 필수여서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다른 입장입니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병원을 떠나버리면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지기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퇴원한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도움과 돌봄을 제공할 시설이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퇴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 인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2019년 헌혈 건수는 약 279만 건이었는데 작년엔 261만 건으로 6.4% 줄었고 헌혈에 참여한 인원도 약 142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10%나 감소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통 5일치는 갖고 있어야 하는 혈액 보유량이 작년 12월에는 평균 3.8일치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헌혈량 감소로 인해서 지역 거점의 혈액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인천 성모병원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에 휴업 연장 신고를 내고 2023년까지 이를 중단했습니다. 청주 성모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중앙대병원 혈액원도 최근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혈액원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인력 기준을 계속 맞춰야 하는데 헌혈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유지 비용만 소요돼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병원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보건범죄특별법은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협은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모든 의사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에 대한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면허 신고 대상인 의사회원분들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애초 작년 12월까지였던 신고 기한이 올해 6월까지로 유예됐는데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 정지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협은 면허 신고 대상 회원 5만 534명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4만 5,778명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상훈 의협 부회장은 6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며 회원들의 조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의원급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어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김용희 건보공단 이사장과 2022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 3%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부족한 인상률이지만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고통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계약을 결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건보공단이 정해놓은 예산 포괄에서 수가를 결정해야 하는 불평등한 계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김용익 이사장은 공감을 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